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에너지는 넘치면 흐르고 부족하면 당기는 법이다.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라도 에너지를 받으려 한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돈이 부족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것은 동일한 원리이다. 돈이 고프든 마음이 고프든 고프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고플 때 사람을 찾는 것은 에너지 부족 현상에서 오는 행위이다. 부족하면 에너지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다. 에너지는 부족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다. 에너지 레벨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 법이다. 친구들 중에서도 자꾸 친구들을 모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친구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모른 채 모임에 나가서 괜히 기만 빨리고 오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의 페이스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들만 만나고 오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만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충족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류는 상대의 에너지를 당겨서 받아온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주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것과 자신도 모르게 빼앗기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상대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에너지는 빨리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 메커니즘을 잘 모른 채 그냥 어울리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당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인간도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할 수가 있다. 우주의 생명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지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흘러들어와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 이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음식물을 잘 흡수하고 잘 돌려내기만 해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으나 인간의 생각이나 관념이 통로를 막아버려 스스로 우주 에너지를 차단한 채로 인간의 전자기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고 있다. 드라큘라 이야기는 에너지의 뺏고 뺏김을 물질적인 상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부정 에너지나 에너지 뭉침 현상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명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부정 에너지로 인해 차단되게 되어 어느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육체란 형태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생명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사람이고 반면 B라는 사람은 부정 에너지에 의해 통로가 막힌 상태, 점차 몸 안으로 부정 에너지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B라는 사람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A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B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B는 A를 생각하며 A에게 SOS를 친다. A를 생각하면서 A의 주의나 집중을 받게 되면 A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B에게로 흘러들어간다. 즉 생각만으로도 에너지가 섞이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에너지 레벨 차이가 현격한 이둘의 대화 후에 A는 처음엔 다소 몸의 피로를 느끼지만 B가 A의 조언과 에너지를 잘 흡수하면 A는 에너지가 원활히 돌려졌기 때문에 피곤함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 B가 관념에 쌓여 상대의 기운을 막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A는 급격히 더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B가 A의 말을 잘 소화하고 그 기운을 잘 받아들이면 A는 시원한 느낌 또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 즉 서로 소통이 되어 기운이 순환되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를 만나서 피곤해지거나 에너지가 빠지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흘러들어간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흘러들어간다. 생명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진다. 자신 스스로가 생명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고 빠른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취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에너지는 또한 섞여버려 나중에는 평균의 에너지를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에너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치유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출하려 한다. 즉,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힌 에너지가 뚫리고 부정 에너지가 치유되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 병이 나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을 뿐더러 물질적인 요인이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흘러들어간다. 마음을 열어둔 곳에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듯 주의를 두는 곳에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들어가고 주의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질서가 잡혀지면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고귀한 정신과 고요한 눈빛, 그리고 균형 잡힌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변 또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돈은 누가 내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누가 돈을 내야 할까? 라는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미묘한 신경전이나 혹은 돈을 내고 나서 기분이 상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같은 또래, 같은 레벨의 비슷한 무리에서는 공동으로 조금씩 나누어 낸다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경우 서로 즐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에서도 꼭 오지랖 넓게 혹은 술에 취해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낸다고 한 뒤 후회하는 경험들도 있었을 것이다. 정신적 에너지도 빨리고 물질적 돈도 낸 상태라면 다음날 카드 맹세서를 보고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누가 돈을 내는가? 에너지를 받는 쪽이 돈을 내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맞다. 또한 만남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만남 또한 에너지가 부족한 쪽에서 많은 쪽을 당기게 되어 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찾겠는가?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다. 돈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는 마음이 고플 때에 찾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상대에게 정성을 쏟을 때 상대에게 준 만큼 되돌아오길 바란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정성을 몰라준다 라며 연인끼리 싸운 기억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상대에게 받을 것을 이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상대에게 이만큼의 정성을 쏟았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의 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 정성은 상대를 위한 정성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위한 정성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성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은 그 정성을 부모에게 다시 보답하라고 드리는 정성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정성을 들이고 자식은 또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정성을 들인다.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며 부모는 자식에게 정성을 들인 만큼 자식들이 세상에 빛나는 일을 하길 바란다.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정성과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주려 하지만 그 마음은 주고받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크게 돌려내면 되는 마음인 것이다. 연인끼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퍼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물론 서로 카르마적 빚 채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에너지는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내가 준 그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에너지는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 자신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진심으로 해주었다면 자신이 받는 보답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게 되어 있다. 상대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거든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어야 한다.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 빚꼬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마음의 선물이라면 감사하게 잘 받으면 된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 나 또한 더 열심히 살면 된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때문에 그 사람 주변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과거에는 신분적 계급 차이로 모였지만 지금은 돈이 신분을 정하는 시대이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시대이다. 비슷한 정치 성향끼리 만나고 같은 종교를 믿으며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인연을 맺게 마련이다. 물질적으로 비슷한 환경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의식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언젠가는 벌어지게 되어 있다. 서로 생각이 틀리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고 딴 마음을 품게 된다. 딴 마음을 품는 순간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아무리 한 집단에 몰아넣는다 해도 갈라지게 마련이며 분열이 발생한다. 친구나 회사는 절교하면 그만이지만 천륜으로 묶여진 가족 간에는 단절하는 것이 더 힘들다. 가족일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서로 안 보고 살려는 세상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이 한 집단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피는 안 섞였어도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비슷하면 단체나 가족으로 묶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으며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카르마적 분열의 끝에는 새로운 통합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의 개인화는 카르마 해체의 과정이다. 카르마 해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밀당은 타이밍의 묘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에너지에는 일종의 타임존이 있다. 남녀 간에도 사과하는 타이밍이 있고
선물하는 타이밍도 있다. 사과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포기한 이후에는 그 사과가 잘 안 먹힌다. 기운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물을 받고 답 선물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기다리는 시간 내에 답 선물을 하면 그 에너지는 상생이 되어 서로 주고받음이 된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 즉 타임존 내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포기를 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임존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밀당은 밀고 당기는 타이밍의 묘미이기도 하다. 고무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당겨도 소용이 없다. 이 밀당만 잘해도 연애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 타임존에 반응하는 것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협상이라는 것은 이런 밀당의 기술이고 타이밍의 묘미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타이밍이란 때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 선물을 줄 때도, 사과를 할 때도, 인사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다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눈치의 기술이다. 눈치빨만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눈치빨이란 분위기를 파악하는 힘이다. 사람과 사람의 기운 상태를 읽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눈치가 있다고 말한다. 일정 부분 기운을 읽는 것도 눈치빨에 속한다. 눈치빨만 있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눈치빨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것이고 상대의 기운을 살필 줄 아는 감이다. 꼭 눈치 없는 사람이 분위기를 깨고 눈치 없는 사람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법이다. 또한 눈치빨이 있어야 상대의 에너지권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타이밍을 잘 캐치할 수 있다. 사람마다 고정 패턴이 있다. 항상 특정 부분에서 걸리고 또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한 번 이혼한 사람이 계속 이혼을 하게 되고 한 번 망한 사람이 또 망하게 되는 것은 고정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띠틀 넘기와 유사하다. 띠틀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그 높이를 가늠하듯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나중에는 그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금방 뛰어넘는다. 한 번 넘어봤기 때문에 그 높이를 알고 자신이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되어 결과값이 도출될 때가 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점점 반복되어 쌓이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임계치에 이르면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무너지게 된다.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순점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다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원인을 수정해야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는 많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그 상황을 바꾸었는데도 매번 비슷한 결과값이 도출된다는 이야기이다. 과거까지 돌아가서 그 상황을 바꾸었는데 왜 비슷한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일까? 이유는 그때 그 순간의 행동만을 변화시켰을 뿐 고무줄 당기기처럼 원래대로 돌아가 예전의 습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이다. 원인을 알았으면 생각을 고쳐야 한다.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한 번 고착화된 습관은 두고 반복된다. 고정 패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나는 언제나 이래 하면서 자꾸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을 또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을 때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순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모순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는 그러한 상황을 무난히 넘길 수 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시그널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계속 진화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지체되거나 멈춰 있으면 주변에서 치고 들어와 변화의 흐름으로 흐르게 만든다. 즉, 변화의 파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법이다. 에너지 관리의 기본은 바른 분별력이다. 바른 분별을 할 때 자신의 기운이 단단해진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체가 변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변해간다. 얼굴이 변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해가기 때문이다. 얼굴은 사람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준다. 우리의 인체는 우리의 생각에 지배되고 좌우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체는 건강해지기도 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며 아프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은 내 육체를 지배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낸 만큼 얼굴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운이 잘 풀리는 사람은 얼굴에 광이 난다. 그런데 얼굴 중에서 좌우가 자꾸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비틀어짐이다. 또한 얼굴빛이 탁해지는 사람은 사념체를 많이 끌어당긴 경우 얼굴빛이 탁해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육체라는 선물을 한 개씩 받는다. 마치 컴퓨터를 선물 받듯 육체라는 운용체를 선물 받는다. 이 육체를 움직이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영혼은 육체라는 운용체를 운영하는데 사람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듯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육체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도 있다. 육체는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나의 생각은 나의 육체와 나의 환경을 지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은 또다시 나를 지배한다. 아무리 생각을 없애려고 해도 안 될 때, 아무리 생각을 없애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잡념이다. 명상을 하든 수련을 하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 원인을 찾기 전에는 해소되지도 비워지지도 않는다. 머릿속 생각이 내 생각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인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많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잡념은 잡념이 아니라 처리되지 못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정보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다. 정보가 처리가 되면 생각은 구름이 걷히듯 자연히 사라진다. 과거에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은 반드시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다. 부유물이 떠오르듯 묶어 놓았던 감정들도 다시 떠오른다. 과거의 정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그 당시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정보 중 처리되지 않은 숙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다. 만약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다면 과거에 회피했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그때 벌어진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생각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과거의 그 사건으로 다시 복귀하여 그 원인을 찾고 스스로를 이해시켜야 다시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된다. 생각은 스스로 깨달으면 마치 짙게 끼었던 구름이 걷히듯 사라진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 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피하려 묻어두면 더욱 자신을 괴롭힌다. 인간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정보가 모아지면 해결책이 떠오르고 지혜가 나오게 마련이다. 내 생각의 정보를 상대에게 넘겨주고
상대에게서 받은 정보를 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를 받을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고 짜증을 내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당신이 그 정보를 잘 흡수하면 상대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안 꺼낼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혼자 삭히는 경우,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게 된다. 즉,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다. 혼자 삭힐수록 더더욱 맴돌게 되니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말하면서 풀어내면 시원해짐을 느낄 것이다. 즉,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은 막혔던 그 무엇이 해소되었다는 뜻이다. 정보 중에는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풀어야 하는 정보가 있고 혼자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 법이다. 만약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나 트라우마의 경우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음으로 인해 그 무게가 한층 가벼워질 수 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다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보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짐을 느낄 것이다. 마음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 흔히들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요. 생각도 멈춘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는 아무리 비우려 해도 비워지지 않고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보다 과한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면 편해질 뿐이다. 우리 인간은 매 순간 깨달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 내 마음에 떠오른 의문은 그 해답을 알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며 그 해답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는 것이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매달리고 생각하며 찾는 것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되어야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을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생각이 사라진다. 자기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찾으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의문과 내 생각의 조각들을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조언이든 해주게 되어 있다. 단지 자기 스스로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주변에서 주어지는 법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 답답하고 의문이 들면 답을 찾을 때까지 분석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답을 찾으면 답답함은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답답한 마음은 잠시 비워둔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멈춘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 생각은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내 자신과 내 환경이 이해되면 저절로 구름 거치듯 사라진다. 마음을 비우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빠르다. 덮어놓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마음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 핵심으로 들어가 원인을 찾아내야 내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다. 최초 원인을 알면 결과가 이해되는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은 자기 환경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